1907년 3월 11일 뉴욕타임즈에 이상한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영혼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 헤이브릴의 맥두걸 박사는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사는 6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냈으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하였다. 190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브릴의 의사 던컨 맥두걸은 한 가지 가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부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영혼에도 무게가 존재할까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요. 그는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죽는 순간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라면 죽은 뒤 신체의 질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영혼의 존재가 입증된다면 4, 5세기의 실마리 또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그는 곧바로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합니다. 그의 실험 방식은 간단했는데요. 6명의 피실험자,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선별한 뒤 그들이 죽기 직전 그리고 죽은 직후의 무게를 산업용 저울로 확인하여 무게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6명 모두에게서 죽음과 동시에 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맥두걸 박사는 모든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했는데요. 각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피실험자들의 죽는 순간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일하게 단 한 명에게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그렇게 측정한 무게는 21.3g이었습니다. 맥두걸 박사는 이 21.3g이 영혼의 무게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그 스스로도 이 주장을 모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인간은 장기뿐 아니라 영혼으로도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무게는 21g이다. 인간의 의식에는 영혼도 함께 존재한다. 맥두걸 박사의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실험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도 존재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빠져나온 영혼이 향하는 4, 5세계에 대해 주목했죠.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4, 5세계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와 전설들은 죽음 이후의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붙들고 물을 수 없었기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이후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맥두걸 박사의 실험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과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처럼 보였고 4, 5세계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혼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 전과 그 후로 나뉠 것이 분명했는데요. 맥두걸 박사는 이후로도 영혼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점차 과학과 멀어져 갔고 학계에 큰 비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더 흐른 1965년 4, 5세계와 영혼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학부생이었던 레이먼드 무디는 정신과 의사인 조지 리치를 만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조지가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듯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죠. 조지의 경험은 1943년 그가 젊은 시절 육군으로 근무하던 중 겪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조지는 무리한 군생활로 인해 폐렴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그는 격리실에 입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돌연 상태가 악화되었죠. 결국 조지는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지하고 사망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가 소생 가능성 없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얼굴에 시트를 씌워 영안실로 이동시키려고 했죠. 그때 현장에 있던 군 수행원이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숨이 멎은 줄 알았던 조지의 가슴이 약간 움직인 것이었는데요. 조지는 아주 잠깐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죠. 그것을 목격한 수행원은 의료진을 설득해 조지의 심장 근육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사를 놓은 직후 조지의 호흡,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후 조지는 4일이 지나고서야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때 조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얼굴에 시트가 씌워지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직접 보았다는 것인데요. 그는 죽은 신체에서 자신의 영혼이 분리되어 공중으로 떠오르던 느낌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죠.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그는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한 이들을 모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1975년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한 150여 명의 인터뷰가 담긴 책 삶 이후의 삶이 출간되죠. 삶 이후의 삶에서는 15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근사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죽음 이후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동일해 보이는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망에 임박해 환각을 보았다기에는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 듯 보였죠. 레이먼드 박사가 인터뷰들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근사체험으로 가는 순서에는 총 9가지 정도의 단계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처음 의사가 자신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듣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아주 평온하고 행복해지는데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편안함이다. 이후에 음악과 비슷한 미묘한 멜로디를 들었다. 그리고 점차 깊은 동굴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며 영혼이 이탈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즈음 나의 상태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이 가득한 터널 같은 곳을 보게 된다. 청각, 시각이 예민해져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는 기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다. 레이먼드 박사는 이러한 체험이 모두에게 전부 다 일어나거나 같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겪은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밝은 빛의 통로를 보았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육체에서 분리되고 어딘가로 향하는 통로를 목격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목격한 것이 사후세계로 향하는 일종의 길이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학계 전문가들은 근사체험에 대하여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에 착각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박사는 근사체험과 사후세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나갔는데요. 그는 관련된 연구와 증명을 위해 거의 평생을 헌신했죠. 그리고 이 노력은 의학을 넘어서 과학계로도 전해졌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레이먼드 박사의 실험 결과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학문적인 연구를 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81년 국제근사연구협회가 설립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사체험, 영혼과 사후세계, 뇌과학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근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답은 수십 년 후 우연한 실험을 통해서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2013년 미시간 대학교의 지모 보르지긴 박사 연구팀은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것은 쥐의 뇌에 전극을 이식하고 의도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순간의 뇌 활동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쥐들의 심장이 멈춘 직후 뇌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고 30초가 되는 시점까지 의식과 관련된 뇌파를 강렬하게 분출하는 것을 관측한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근사체험을 겪은 이들의 경험과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사체험이 초현실적인 환각이나 환상,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작용의 근거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건데요. 보르지긴 박사의 연구팀은 근사체험 환자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들이 뇌파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이 실험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부 학자들은 뇌파가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 중 일부는 근사체험이라고 불리는 기현상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설치류에게 적용되는 논리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던 2019년 4월 17일 또 한 번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일대학교의 네나드 세스탄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죽은 뇌를 되살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돼지의 뇌를 특수한 화학 용액 속으로 옮겨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측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패턴을 보였던 것이죠. 돼지의 뇌는 약 36시간 정도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껏 임사체험이라고 불린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아직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뇌를 속여 죽은 이의 의식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든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스탄 박사의 연구팀은 이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이야기했으며 좀 더 많은 실험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많은 사람들은 근사체험 혹은 사후세계에 대하여 그저 종교적인 현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 미래에 다가올 제2의 삶에 대한 강력한 실마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진실은 아직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어쩌면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머지않은 미래,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